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멜라닌 색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동양인이고 얼굴에 멜라닌 색소가 꽤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안과 질환 중에 가장 많이 흔한 질환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안구 건조증일 거고요. 저도 건조증을 갖고 있고 건조증 때문에 약타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건조증 치료 방법 중에 안약이 아니고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IPL, 안구 건조증 광선 치료의 원리가 어떻게 되고 치료 방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의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PL이라는 장비는 피부과에서 쓰던 장비입니다. 장미종이라고 해서 코가 빨갛게 되는 질환이 있는데, 이 장미종의 원인이 면역에 문제가 있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데모덱스라고 모낭이라든지 눈꺼풀에 잘 살고 있는 진드기가 있는데, 진드기가 원인이 돼서 코가 빨갛게 되는 질환이었거든요. 이거를 IPL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고, 근데 환자들 중에 장미종을 치료하고 나니까 안구건조증 관련돼 있는 증상들이 뻑뻑하고 시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과 영역에서 IPL 치료를 안구건조증 치료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IPL은 레이저는 아니고요, 광선 치료입니다. 가시광선 영역 아니면 적외선 영역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IPL 기계에는 여러 가지 필터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볼 때 빛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 학생 때도 배웠지만 자외선이라는 게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어떤 소독 효과를 주고 화학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자외선이고, 가시광선 영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 노초, 파란보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고 빨간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적외선이랑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은 열 효과거든요.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빛의 파장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IPL이라는 것은 어떤 필터를 꼈을 때 그 파장 이상만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필터를 가지고 치료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필터들이 이렇게 종류들이 많이 있고요. IPL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때 쓰는 파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많게 되고 주변 조직들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짧은 애들은 막 까불까불하는 그런 막 여기저기 막 다 치고받고 다니는 그런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파장이 짧은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헤모글로빈, 적혈관에 있는 빨간색 헤모글로빈을 없애거나 아니면 혈관들을 다 지져서 없애거나 이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이랑 가까운 애들은 적외선은 아무도 모르게 쭉 침투를 해서 열을 쭉 따뜻하게 주고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치료에서도 겉에는 차갑지만 안으로 열이 가서 찌꺼기처럼 있는 기름 찌꺼기를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과에서 쓰는 레이저 할 때도 좀 파장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치료 효과를 얻는 목적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굴절 수술할 때 엑시머다 라고 해서 라식라섹 할 때 도수를 직접 깎아주는 부분들은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파장이 짧은 애들은 막 여기저기 공격적으로 막 다 부시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각막을 어느 정도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효과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일 수술할 때 쓰는 femtosecond 레이저는 파장이 적외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겉에 있는 투명한 각막은 투과를 해서 통과를 한 다음에 정밀하게 필요한 부분만 절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라는 게 원인이 보통 염증이라고 요즘은 알려져 있거든요. 안약 중에서도 그 염증을 없애는 그런 건조증 치료 안약들이 있고,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눈꺼풀에 염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눈꺼풀에 기름 나오는 마이보미안 샘이 기름 찌꺼기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치약 오래된 거 짜면은 힘들어서 안 짜지는 것처럼 막혀있는 기름 찌꺼기들은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가장 바깥층이 기름층인데 기름이 잘 못 나오게 되니까 눈물이 빨리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래서 건조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눈물 분비량도 떨어지고 건강하지 않은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깜빡해서 10초 이상 유지되는 눈물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눈물은 3, 4초면 빨리빨리 깨져버리는 그런 눈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L 치료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타겟은 염증입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IPL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쓰는 필터는 보통 590 나노미터 필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590 나노미터 이상 파장만 나오게끔 만드는 거고요. 헤모글로빈에 가장 적절하게 흡수가 되는 파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짧은 필터를 쓰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멜라닌 색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동양인이고 얼굴에 멜라닌 색소가 꽤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과 영역에서 보통 안구 건조증 치료할 때는 560이나 590 나노미터 정도의 필터를 써서 건조증 치료를 하게 되고, 그 필터를 쓰게 되면 첫 번째 염증을 줄이고 나쁜 혈관들을 없앨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염증이 없어지니까 건강한 눈물이 나오고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1번 있고요. 두 번째는 건조증이 있을 때 데모덱스라고 아까 피부과 코 빨간 코에서도 나오는 진드기가 있는데 그게 눈꺼풀에도 많이 살게 되거든요. 그런 데모덱스라는 진드기가 눈꺼풀 염증을 만들게 되면 똑같이 기름 분비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 기름층이 두껍게 끈적끈적하게 나오게 되면서 건조증을 또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560이나 590 나노미터 필터를 쓰게 되면 그 데모덱스도 박멸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590 나노미터 필터를 통해서 염증을 없애고 나쁜 혈관들은 없애고 데모덱스를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안에 굳어져 있는 기름을 녹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외선 영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나노미터 필터 정도를 쓰고 연속적인 IPL을 하게 되면 겉은 냉각시키면서 안에까지 열을 주게 되거든요. 눈꺼풀 안에 피지가 굳어 있는 거를 녹여줄 수 있고 IPL 치료 이후에 저희가 한번 짜게 되면서 막혀있는 기름 찌꺼기를 없애게 됩니다. 두 가지 필터를 통해서 그런 치료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 IPL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PL 치료할 때는 필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우선 IPL 종류가 또 있게 되고 IPL 파장이 빛이 나가는 종류 중에 한번 피크를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빛을 뿜는 IPL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있는 그 영역에만 네모나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IPL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피크를 쳐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치료 영역에는 별로 치료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장비보다는 네모나게 가서 쭉 바로 올라가서 치료 효과가 있는 그 부분까지 올라가고 지속 시간이 있다가 내려오는 그런 장비가 화상 같은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가 가장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갖고 있는 기계가 BBL 방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네모나게 파장을 주는 그런 장비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염증을 없애는 그런 560이나 590 나노미터 필터를 쓰게 되면 약간 따끔하게 됩니다. 그 파장을 갖고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혈관을 지져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지니까 따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0나노미터 근적외선 영역을 사용하게 되면 겉은 차갑지만 점점점 열이 가게 되면서 따뜻하게 되고 나중에는 갑자기 좀 뜨거워질 수 있는데 뜨거워질 때 말씀하면 바로 옆으로 옮기면 화상은 입지 않고 열자극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느낌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IPL 치료를 받게 되면 결국 광선 치료거든요. 그래서 광과민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IPL 받을 때 치료받고 나서 얼굴 빨개지는 것처럼 눈꺼풀도 빨갛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멜라닌 색소를 자극시켜서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까맣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IPL 치료 받고 나서는 선크림을 2주 정도는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기름 나오는 마이보맨샘 그런 출구를 저희가 IPL로 다 열어놨는데 눈화장을 짙게 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화장품 성분들이 다시 그쪽을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IPL 치료하고 나서는 1, 2주 정도는 진한 화장을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시간은 우선 한쪽 눈에 대략 5분 정도면 할 수가 있고 3주 간격으로 4번이나 5번 아니면 6번까지 그렇게 치료하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1년에서 3년 정도 효과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직접 환자들한테 치료 효과를 보게 되면 IPL 치료를 받고 나서 대략 1년에서 2년, 3년은 잘 못 받지만 1년에서 2년 정도는 약도 안 쓰고 아니면 약을 줄이고 계시다가 1, 2년 뒤에 그때 하고 너무 좋았다고 다시 와서 또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IPL 치료는 5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번 눈꺼풀 짜주게 돼서 뭐 짜는 치료야 금방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열 치료라든지 마사지 하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어느 정도 치료 시간은 좀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물은 맨 처음에 점액질이 있고요. 그다음 물층이 있고 기름으로 코팅이 되는데 그 기름 코팅층이 잘 원활하게 유지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한테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눈꺼풀 염증이라든지 마이보미안샘의 기능 이상이 있어서 막히거나 했을 때 그런 환자들이 효과가 가장 좋고요. 중간에 있는 물층이 분비가 잘 안 되는 쇼그렌 증후군 이런 환자들에서는 기름 쪽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서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적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에서 대부분 건조증의 원인은 보통 그 기름층의 문제거든요. 건조증이 있는 환자들의 80-90% 정도는 IPL 치료를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조증 말고 건조증이랑 가장 많이 동반되긴 하지만 눈꺼풀에 염증이 있어서 항상 여기 기름이 낀다든지 노랗게 거울을 보시면 기름찌꺼기가 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데모덱스 진드기랑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눈꺼풀 염증 환자에서 IPL 치료를 통해서 그런 염증들이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래끼라는 게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보미안 샘이 막혀서 기름 나오는 데가 막혀서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게 다래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다래끼가 똑같은 부분에 계속 생기거나 여기선 안 생겼는데 여기 생겼다가 여기 생겼다
갑자기 왜 생겼다가 이렇게 계속 재발되는 경우들도 눈꺼풀 IPL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르게 재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인공눈물 말고도 건조증 치료 한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점액, 물, 기름층 세 가지 층을 각각 보충해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IPL 치료를 통해서 기름층이 훨씬 건강하게 되면 세 가지를 쓰다가 한 가지 인공눈물 정도만 쓴다든지, 연고를 쓰다가 연고를 좀 줄여서 쓴다든지,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약을 아예 끊고 몇 년 동안 효과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조증에는 이런 IPL 치료 후에도 누전 폐쇄술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통해서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를 먹어서 좀 더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건조증은 한 가지 치료를 딱 한다고 무조건 100% 사라져 이런 치료는 없거든요. 본인 증상에 따라서 내가 IPL 치료 받고 나서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조금 더 불편해 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안약이라든지 보충제 같은 것들 치료를 해서 좀 더 원활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병원의 IPL 치료실이고요. 보통 환자들은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는 잠깐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590 나노미터 필터를 장착한 핸드피스고, 이거를 쏘게 되면 이런 염증 치료할 때는 이렇게 번쩍 이렇게 파장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젤을 바르고 이쪽을 통해서 눈꺼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상안검을 다 치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증 치료할 때 말고 이제 적외선 치료로 안에 있는 기름 찌꺼기를 녹여줄 때는 800나노미터 근적외선 영역의 필터를 착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열을 주기 때문에 겉에는 이제 순행식으로 냉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만져보면 굉장히 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을 줘서 아까는 그렇게 2번씩 파장이 나갔다고 하면, 이거는 연속적으로 계속 따발총처럼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파장이 나가게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스킨 타이트닝으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안과에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여기 대고 이렇게 파장을 주게 되면 겉은 차갑지만 안으로 열을 전달해 주면서 안에 있는 기름찌꺼기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실 수도 있고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건조증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건조증 때문에 내가 인공눈물 넣는데 계속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가 아니고,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가 있으니까 내가 IPL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치료 대상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한 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안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